0.3%포인트까지 폭이 좁혀졌습니다. 전국 20여 곳에 설치된 이동식 전광판과 대형 5개 전광판, 새마을호와 지하철,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KBS 개표방송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관행이 심화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가세로 전체 투표율이 80%를 넘으면 노 후보, 반대로 75%를 밑돌 경우 이 후보가 많이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KBS 예측 조사 결과입니다. 한나라당의 유해창 후보가 46.8%,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49.1%로 2.3%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KBS 예측 조사 결과입니다. 이회창 노무현 후보의 예측 득표율입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49.1%, 그리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46.8%의 예측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투표자 전화조사에서 나타난 예측 득표율입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49.1%, 갤럽이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46.2%, 그리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48.5%로 투표자 전화조사에서는 2.3%포인트 차이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갤럽의 투표자 전화조사는 우리가 출구조사에 대비해서 예비로 했던 조사 결과입니다. 네, 미디어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예측 득표율을 보고 계신데요.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49.1%,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46.8%의 예측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출구조사와 투표자 전화조사 결과가 지금 엇갈리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출구조사는 전국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4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약 200개 투표소에서 오늘 오전 6시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 했던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95% 신뢰 수준에서 1.4%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조사의 경우는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당일에 조사를 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간에 이 당사의 표정이 또다시 궁금해집니다. 네, 먼저 민주당사로 가볼까요? 네. 네, 지금 민주당사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상당히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차분하게 KBS의 개표 방송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표정들이 상당히 밝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상당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출구조사와 투표자 전화조사 결과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측 조사 결과로는 정확하게 예상 당선자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정확도가 있는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민주당의 계속 박수를 치면서 네. 환호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사 정대철 선거대책위원장의 모습이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소리가 들리십니까? 정대철 위원장님. 네,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데요. 박수 소리 때문에 들리십니까? 예, KBS 예측조사 결과 그 예측 득표율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이 들리질 않았습니다. 네, 지금 예측조사 결과 예측 득표율이 앞선 것으로 나왔는데, 물론 일단 기쁘시겠지만은 그 소감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보세요? 네,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박수하면서 환호하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KBS 예측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49.1%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예측 득표율입니다.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49.1%,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46.8%,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3.5%. 예측 득표율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이한동 후보 0.3%, 김길수 후보 0.2%, 김영규 후보 0.1%입니다. KBS 예측 득표율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한나라 당사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의 표정이 또 궁금합니다. 네, 한나라 당사의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좀 침체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예측 조사 결과가 맞는지 좀 더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나라 당사의 표정은 지금 상당히 신중한 그런 모습입니다. 서청원 대표와 몇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청원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출구조사와 투표자 전화조사 결과가 상당히 엇갈리게 나와서 좀 어리둥절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예. 예측조사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당선을 확신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구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수가 약 13%대 이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출구조사를 크게 좀 믿기 어렵고요. 우리 하여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해창 후보의 당선을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개표 상황을 물론 모두가 온 국민이 함께 다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지금 심정이 궁금합니다. 좀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릅니다. 또 지금 방송 보도됐습니다마는 우리가 MBC 경우에 이기는 텔러조사는 이기고 또 출구조사는 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가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분명히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봐서 또 분위기에서 봐서 승리를 확신합니다. 네, 서청원 대표님. 예. 지금 그 예측 조사가 상당히 경합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엇갈리게 나왔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그 정몽준 대표의 그 노무현 후보 지지 철회가 이런 초경합 상태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네, 사실 저희가 하루 전만 하더라도 정몽준 후보와 관계없이 승리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KBS 개표 방송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사의 표정이 궁금하죠? 아까 네. 그 연결이 안 됐었는데요.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진정이 되셨습니까? 정대철 위원장님? 네네. 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KBS 예측조사 결과 이렇게 득표율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이게 출구조사가 맞는다면요. 구태 정치를 버리고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선거운동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단일화 이후에는 쭉 우세를 유지했었는데 어저께 정몽준 대표의 그런 해프닝이 있은 이후에 대단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격차를 벌리고 우세를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정대철 위원장님. 네네. 투표자 전화조사에서는 그렇지만은 노무현 후보가 뒤지는 걸로 나왔단 말입니다. 네네. 좀 더 개표 방송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야 어떻습니까? 되겠죠. 승리를 네. 확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이 각 후보의 예측 득표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득표율입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49.1%,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46.8%,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3.5%, KBS의 예측 득표율입니다. 네, 이한동 후보는 0.3%, 김길수 후보는 0.2%, 김영규 후보는 0.1% 이런 순으로 예측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네, 미디어 리서치의 출구 조사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권역별 1, 2위 예측 득표율을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이죠. 서울에서는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49.4%, 그리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47.2%의
득표율을 얻은 것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측이 됐습니다. 네. 권역별 1, 2위 예측 득표율 이번에 인천 경기 지역입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52%,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42.6%. 네, 이곳에서는 상당히 격차가 좀 크게 나왔네요. 네, 계속해서 강원 지역 예측 득표율입니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이곳에서는 53.2%의 예측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40.8%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권역별 1, 2위 예측 득표율을 보고 계십니다. 충청권입니다. 최대 승부처라고 얘기됐던 곳이죠. 그렇죠.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52.3%, 그리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42.8%로 10%가량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앞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지금 권역별 예측 득표율입니다. 호남권에서는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94.5%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4.0%의 예측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북권입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73.8%, 그리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 21.5%로 격차가 큽니다. 권역별 예측 지금 1, 2위 예측 네, 득표율 보고 이번에는 계십니다. 경남권입니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62.4%, 그리고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31.5%의 예측 득표율을 각각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입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 57.5%, 그리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38.9%의 예측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 후보의 예측 득표율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수치를 지금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으로는 이러한 숨겨진 계층들, 유권자들을 발굴하는데 그렇게 눈에 띄게 이런 계층들이 많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네, 이창현 교수님 수고했습니다. 네. 네, KBS의 예측 득표율 보고 계십니다. 이회창 후보가 46.8%,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49.1%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KBS 예측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네, 이 예측 득표율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일단 개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6시 15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대선에 나선 여섯 후보들은 유권자들은 왜 선택을 했는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저는 기호 1번 이해창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이해창 후보가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그런 정치인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점을 높이 평가했고요. 또 하나는 한나라당은 지난 5년간 야당 생활하면서 조직적이고 준비된 그런 당이기 때문에 그 한나라당이 여당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5년간은 좀 더 성숙되고 좀 조직적인 그런 국가 경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한나라당을 찍었습니다. 네, 저는 노무현 후보를 뽑았습니다. 국민이 참여한 경선에서 출마하신 노무현 후보는 저희가 뽑아줬기 때문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줘야 된다고 생각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감정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정 지역에 편협적이지 않은 그런 후보가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젊은 생각을 가진, 게임 생각을 가진 분이 후보를 돼야 예전에 그런 패당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호 3번 이한동 후보를 찍었습니다. 경륜이 풍부하고 도덕적으로도 검증된 아주 깨끗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감정이 극심한 이번 대선에서 국민 통합을 이룬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때 받은 인상 그 느낌 그대로 우리나라,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찍었습니다. 저는 권영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권영길 후보의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제가 월급쟁이다 보니 살아가면서 집값 걱정이나 애들 교육비 걱정, 그리고 부모님 의료비 걱정이 굉장히 큰 문제거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약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믿음이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권영길 후보라면 그 공약들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사회당의 김영규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당의 사회주의가 이 나라의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한다는 그들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당의 김영규 후보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사회당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답습니다. 6번 김길수 후보를 찍었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달리 기존의 정치인들은 대통령 후보 나오실 때는 공약을 너무 많이 내세우시는데 그것을 별로 지켜주신 분이 안 계셨는데 이분은 스님이 국민들 목소리를 대변해 주신다 하셨고 국민들과의 약속은 스님으로서 꼭 지켜주실 것 같다는 게 마음에 들었고요. TV 합동토론 때 얼굴에 너무 이렇게 진솔함이 그냥 가슴이 닿았습니다. 네, 왜 그 후보를 선택을 했는지 저마다 다 뚜렷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어요. 이번에는요, 예측 조사 결과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정원 아나운서. 네, 백정원입니다. 네. 이 예측 조사 결과 나타난 득표율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녀별 예측 득표율입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 51.1%를 남성에게 얻고 있고 여성에게는 49.9%를 얻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43.9% 남성에게 얻고 있고 여성에게 46.3% 예측 득표율입니다. 이어서 연령별 예측 득표율입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 20대 62.1%, 30대 59.3%, 40대 47.4%, 50대 이상의 39.8%의 예측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20대 31.7%, 30대 33.9%, 40대 48.7%, 50대 이상의 58.3%의 예측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력별 예측 득표율입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 중졸 이하의 37.8%, 고졸 49.4%, 대학 재학 이상의 52.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중졸 이하의 59.4%, 고졸 46.8%, 대학 재학 이상의 43.7%의 예측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 11월 25일 48.7%, 12월 2일 47.3%, 12월 9일 48.4%, 12월 16일 47.8%였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11월 25일 45.4%, 12월 2일 45.8%, 12월 9일 42.7%, 12월 16일 43.8%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측 득표율을 상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네. 네, 예측 득표율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수치들이 갖는 의미와 변화가 무엇인지 이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해설적으로 마이크를 다시 넘깁니다. 자, 오광균 해설위원. 네, 해설적입니다. 저는 이 전문가이신 이창현 교수와 함께 이 예측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의미하는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이 선거 기간 후반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라든지 예. 북한 핵 문제 이게 쟁점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상당히 꾸준한 격차를 보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11월 27일 이후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언론사에서는 여론조사 보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차피 그 19일 날 결과가 나온 이 마당에 그 각 시기별로 중요한 사안별로 여론조사의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보아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의 정치적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에 특별하게 양 후보의 지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네. 세대 대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령이라는 변인이 요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아주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50대, 60대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이회창 후보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주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체적인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러한 현상들은 일관되게 나타났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지역별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충청권, 부산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시작되면서 마무리되는 오늘까지 큰 변화 없이 일관된 경향을 보여왔던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줄곧 흔들리는 40대 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네. 40대 표심은 결국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오늘 예측 조사의 결과에서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0대가 과연 어느 후보에 갈 것이냐라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실질적으로 40대의 투표율들은 특정한 후보에게 쏠림 없이 아주 반반 정도로 나누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권자 절반이 넘는 여성 표심을 잡기도 상당히 그 선거운동에 치중했었는데 네. 성별로는 특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요. 남자와 여자가 아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었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사실 여성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사실 많은 그 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후보자의 부인들도 나타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특별하게 여성과 남성의 표심을 특별하게 바꾼 것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설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예측 득표율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2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예측 조사 결과를 접한 시민들의 반응과 표정이 궁금해집니다. 네. 먼저 서울역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리포터. 네, 이곳은 서울역입니다. 이 서울역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LED 전광판을 설치해 놓고 이 시민들이 투표 현황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이 전광판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6시에 예측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죠. 노무현 후보가 그 출구조사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그리고 이회창 후보는 전화조사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때 어떤 분들은 또 환호를 지르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아쉬워하시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곳 서울역에 계시는 분들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결과를 보시고 좀 엇갈리고 있었어요. 어떠세요? 지금 제가 지지하는 이회창 후보가 2.3% 뒤져 있는데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표 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이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네, 전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는데요. 예상 득표율에서 이렇게 앞선 만큼 노무현 후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각각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아마 그 마음 그대로 계속해서 아마 개표 방송을 지켜보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계속해서 이곳의 모습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이었습니다. 네, 김명선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지지한 그 후보들이 당선이 확실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이곳에도 희비가 엇갈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산역 중계차 연결합니다. 박상원 리포터. 네, 저는 지금 부산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탄성을 내지르고 있는데요. 부산역 대합실 등 텔레비전이 설치된 곳마다 부산 시민들의 진지한 표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마련된 멀티비전 앞에는 시민들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실시간으로 중계될 개표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부산에서는 전통적 지지 기반을 지키려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정치적 고향임을 내세우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맞대결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치열했던 접전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져서 높은 투표율을 예상을 했지만 막상 투표율은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 때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낙 접전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시민들이 많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21세기 첫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우리 부산 시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을 준비에 조금은 설레는 분위기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이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약속을 지키는 새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역 광장이었습니다. 네, 박상은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광주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황정수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광주 전남 도청 앞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도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금남로 일대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조금 전 6시를 기해 시작된 개표 방송을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KBS가 도청 앞 광장에 설치해 놓은 대형 전광판을 통해 KBS 개표 방송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나들이 나왔다가 채 귀가하지 못한 일부 시민들이 차량을 잠시 멈추고 개표 방송을 시청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대선 후보별로 예상 득표율 등이 나올 때마다 박수와 한숨이 교차하기도 했고요. 또 3, 4, 5 짝을 이룬 시민들은 예측 결과가 실제 개표 결과와 일치할지 그 여부를 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광주 전남 지역의 오후 5시까지의 투표율은 각각 광주가 71.2%, 전남이 7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21세기 첫 대통령을 뽑는 이번 대선에 기대가 컸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 유권자들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인물과 정책을 보고 소신껏 한 표를 행사했다면서 선거 결과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지켜보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도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부산, 광주를 연결해서 그곳 표정을 알아봤습니다. KBS 예측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금 각 당의 기상도는 과연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이익선 기상캐스터가 각 당의 이 시각 현재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드림 스튜디오의 이익선 캐스터. 네, 지금부터 KBS 예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대선 기상도를 전망해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중도 보수 성향의 이회창 기단과 흙냄새 나는 보통사람, 중도 개혁 성향의 노무현 기단이 건곤일척의 세다툼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동과 서로 양분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BS가 조사한 예측 득표율은 노무현 기단 49.1%, 이회창 기단 46.8%로 노무현 고기압이 조금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영남의 중심을 둔 이회창 고기압은 강원 지역에서 우세, 수도권에서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호남권의 중심입니다. 다음 호남권입니다. 예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92.5%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경북권은 거꾸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76.2%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남권 역시 67.8%를 득표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56%,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40.1%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무능하고 부패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해야 될 겁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지역을 떠나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돼야 됩니다. 떳떳한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야 지금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다 바쳐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투표율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잠정 집계된 수치입니다. 네, 전국 투표율입니다. 잠정 최종 투표율입니다. 70.2% 나왔습니다. 대단히 낮은 투표율입니다. 네, 서울입니다. 71%입니다. 부산 71.1%, 대구 71.1%입니다. 네, 인천이 좀 낮습니다. 66%. 네, 광주가 최고입니다. 77.7%입니다. 대전 67%, 울산 70%입니다.
네, 경기 68%, 강원 68.2%, 충북 67.9%, 65.9%입니다. 전북 74.1%, 전남 75.7%입니다. 경북 71%, 경남 71.6%, 마지막으로 제주 69%입니다. 네, 광주가 최고 투표율, 그리고 네, 충남이 가장 최저 많습니다.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선거 투표율 보겠습니다. 97년 대선의 80.7%. 네, 이번 대선 70.2%입니다. 지난 대선에 비해서 10.5% 낮은 것으로 일단 잠정 집계됐습니다. 역대 대선 투표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3대 80.2%, 네, 16대 70.2%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네, 다시 전국적으로 후보 득표율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개표가 13.4%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49.1%,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46.6%로 득표율 차이가 좀 좁혀졌습니다. 네, 표차가 84,000여 표입니다. 다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49.2%, 민주당 노무현 후보 46.5%입니다. 네, 표차가 좀 벌어졌습니다. 87,200여 표입니다. 네, 표차가 9만여 표로 벌어졌습니다. 네, 득표율도 이회창 후보 49.2%, 노무현 후보 46.5%로 변했습니다. 네, 표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93,200여 표입니다. 네, 이회창 후보 49.3% 득표율입니다. 노무현 후보 46.4%. 네, 이회창 후보 개표 13.8%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9.2%, 노무현 후보 46.5%입니다. 표차는 93,000여 표입니다. 네, 이회창 후보 49.3%, 노무현 후보 46.4%입니다. 네, 표차는 95,000여 표입니다. 네, 지금 이회창 후보가 3%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개표율을 볼 때 이회창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영남 지역이나 강원 지역에서의 개표율이 상대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개표율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 개표율이 비슷하게 올라갔을 때 과연 누가 더 득표를 할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계속 득표수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 49.1%, 노무현 후보 46.6%입니다. 득표율이 조금 좁혀졌습니다. 네, 현재 표차는 88,200여 표입니다. 이회창 후보 49.1%, 노무현 후보 46.6%입니다. 네, 표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87,650여 표입니다. 득표율도 2.5%포인트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네, 표차 지금 86,800여 표입니다. 네, 다시 좀 표차가 좀 벌어졌습니다. 91,290여 표입니다. 이회창 후보 49.1%, 노무현 후보 46.5%. 다시 또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회창 후보 49%, 노무현 후보 46.7%입니다. 네, 표차도 83,800여 표로 줄어들었습니다. 2.3%포인트 격차입니다. 네, 표차가 다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8만여 표입니다. 네, 2.2%포인트 격차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표차가 79,100여 표입니다. 네, 표차 다시 84,400여 표로 조금 늘었습니다. 네, 이회창 후보 48.9%, 노무현 후보 46.8%, 2.1%포인트 차입니다. 네, 표차는 77,300여 표입니다. 전반적으로 개표가 10%까지 진행될 때까지는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10%를 넘어서면서부터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단 1위는 이회창 후보입니다. 48.8% 대 46.9%, 1.9%포인트로 좁혀들었습니다. 네, 개표가 15% 진행된 시점입니다. 네, 표차 지금 71,500여 표입니다. 네, 이회창 후보 48.8%, 노무현 후보 46.9%, 득표율 차이는 1.9%입니다. 네, 표차 지금 84,400여 표입니다. 이회창 후보 49%, 노무현 후보 46.8%.
네, 표차가 다시 조금 늘었습니다. 84,180여 표입니다. 네, 득표율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 49.1%, 노무현 후보 46.7%, 득표율 차이는 2.4%입니다. 표차는 8만 9천여 표입니다. 네, 다시 49.2% 이회창 후보, 46.7% 노무현 후보. 네, 표차가 좀 늘었습니다. 9만 4,700여 표입니다. 이회창 후보 49.2%, 노무현 후보 46.6%입니다. 네, 표차는 9만 8,730여 표입니다. 득표율 2.6%포인트 차이입니다. 네, 표차가 10만 표로 늘어났습니다. 득표율은 이회창 후보 49.2%, 노무현 후보 46.6%, 득표율 차이는 2.6%입니다. 네, 표차가 다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9만 4천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전국 16개 시도의 개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표는 7.0% 서울입니다. 51.7%로 노무현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44.5% 2위를 이회창 후보, 3.3% 권영길 후보가 3위를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 지역입니다. 개표 20.2% 이루어졌습니다. 이회창 후보 68.3%로 크게 앞서고 있고 노무현 후보는 득표율 28.5%, 그리고 권영길 후보는 3.0%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구로 넘어가겠습니다. 개표율은 23.9%, 이회창 후보가 79.4%의 득표율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18.3%로 2위, 권영길 후보 2.2%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입니다. 개표 9.1%입니다. 노무현 후보 47.4%, 이회창 후보 47.4% 같은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영길 후보 4.7%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역시 노무현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군요. 94.9%의 득표율. 이회창 후보는 3.7%, 권영길 후보는 1%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네, 대전 지역 개표 32.7% 진행된 상황입니다. 노무현 후보 55.1%, 이회창 후보 40.6%, 권영길 후보 3.8%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울산은 17.2%의 개표율을 보였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54.3%의 득표율. 그 뒤를 노무현 후보가 33.8%의 득표율로 2위를 달리고 있고 권영길 후보는 11.6%로 3위를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 지역입니다. 개표율 12.8%입니다. 노무현 후보 49.9%, 그리고 이회창 후보 45.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 권영길 후보 3.9%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강원으로 가겠습니다. 개표율은 29.1%입니다. 이회창 후보가 53.1%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41.2%로 2위, 권영길 후보가 4.9%로 3위입니다. 충북 지역입니다. 개표율 21.3%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 51.3%로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42%, 권영길 후보는 5.7%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충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개표율은 31.7%, 노무현 후보가 49.2%로 1위, 2위는 44.7% 이회창 후보,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길 후보가 3위입니다. 네, 전북 지역입니다. 개표 22%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노무현 후보가 91.3%를 득표해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6.3%, 권영길 후보 1.3%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으로 가겠습니다. 개표율은 25.5%입니다. 노무현 후보가 93%의 높은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 5.1%, 권영길 후보 1%의 득표율입니다. 네, 경북 지역입니다. 개표율 29.8%,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74.7%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 20.9%, 그리고 권영길 후보는 3.9%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경남 살펴보겠습니다. 개표율은 22.0%입니다. 이회창 후보가 69.4%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 25.7%로 2위, 권영길 후보는 4.5%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주 지역입니다. 개표 27.9% 상황입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 56.3%의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39.8%, 권영길 후보는 3.2%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표율은 18.7%입니다. 이회창 후보가 48.9%의 득표율 앞서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46.9%의 득표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표차는 9만 2천여 표 차입니다. 이회창 후보가 전국 시도 중에서 6군데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고 노무현 후보가 10군데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상으로는 동서가 정확하게 나눠진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전국의 득표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개표 현황입니다. 개표가 24.9%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48.2%, 민주당 노무현 후보 47.5%로 0.7%포인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표차가 지금 16,000여 표로 지금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득표율 차 0.2%포인트 차입니다. 다시 0.3%포인트 차로 조금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는 노무현 후보가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득표율 차이 0.4%입니다. 득표차는 25,800여 표입니다. 개표는 27.78%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지역별로 보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노무현 이회창 후보의 격차가 8%포인트 차로 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한 6.6%포인트 정도 차로 노 후보가 앞서 보이고 전북과 또 전남, 광주 지역을 보면은 거의 김대중 대통령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에 근접하는 그런 압도적인 지지를 노무현 후보가 얻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사 상황실 역시 긴장감 속에서 개표 방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SBS 개표 방송 결과 아직까지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앞지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곳 민주당 관계자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만간 노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다시 앞지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차범위 안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데다 개표 결과가 계속 지금까지는 이회창 후보가 계속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직까지 계속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당직자들은 정몽준 대표의 갑작스런 지지 철회 선언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 결과 노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벼랑 끝에서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낡은 정치 청산과 새로운 정치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집착보다는 미래로의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갈망이 이번 대선을 통해 입증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 후보는 잠시 뒤에 당선이 확실시될 경우 당사로 들어와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사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네. 자, 여기는 다시 민주당사 앞입니다. 네. SBS 예측 시스템을 통한 출구조사 1.5%의 우위를 지키던 민주당. 아까는 여기가 6시경에는 굉장히 환호성이 또 그들만의 축제가 벌어졌었는데 지금 그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노사모 회원들이 이곳에서 광화문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표 결과 아직까지는 노무현 후보가 앞서질 않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SBS의 그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아직은 점칠 수가 없기 모르죠.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지금 네. 지키고 있는데요. 21세기 첫 대통령을 뽑는 역사적인 현장에 저희가 지금 서 있잖아요. 그렇죠. 두 분은 투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했죠. 예. 32.8% 진행된 가운데 이회창 후보 48%, 노무현 후보 47.8%. 네, 득표율이 다시 0.1%로 좁혀들었습니다. 네, 정말 아주 기막힌 승부입니다. 개표 36.1% 진행되고 있는데 노무현 후보 47.9%, 이회창 후보 47.8%, 0.1%로 노무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득표율이 같습니다. 그러나 표차는
네, 다시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이회창 후보 47.9%, 노무현 후보 47.8%. 자, 계속해서 전국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표율은 39.9%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 현재 47.9%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자, 개표 현황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개표율이 40%입니다. 노무현 후보 47.9%의 득표율, 이회창 후보 47.8%의 득표율, 0.1%포인트 차가 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1위는 노무현 후보가 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48.1%를 얻고 있습니다. 475만여 표를 득표했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그 뒤를 쫓고 있는데요. 47.4%를 득표했습니다. 득표 숫자는 468만여 표를 득표했습니다. 현재 개표 상황은 40.4%를 개표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환호의 분위기입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면서 노 후보가 0.23% 차이로 격차를 좁히며 추격전을 벌여나가자 손에 땀을 쥐며 개표 방송을 지켜봤지만 역전을 조금 전부터 역전을 시작해 앞서 나가자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당직자들은 오늘 방송사들의 예측 조사 결과가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세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승리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상황실에는 한화갑 대표와 정대철 선거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모두 나와서 차분하게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황실의 당직자들은 예측 결과가 오늘 저녁 6시쯤 발표되자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리며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김해 선영에 성묘한 뒤 오늘 저녁 6시 10분쯤 서울에 도착했으나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며 개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뒤 당사에 들러 소감을 밝힐 것이라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갑작스런 정몽준 대표의 지지철회 선언으로 선거 판세가 요동치는 것이 아니냐고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측 조사 결과에서 앞서고 실제 개표도 예측 조사와 비슷한 추세로 나타나면서 다소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사에서 MBC 뉴스 이호인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노무현 후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표차는 12만 표 차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 당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주승 기자. 네, 한나라당 상황실입니다. 네, 한나라당 상황실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극도의 초조함과 긴장감 속에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시소 게임이 계속되자 한시도 방송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회창 후보가 계속 앞서다 조금 전 역전당하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방송사 예측 보도에도 이회창 후보가 근소하게 뒤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재역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출구조사 응답 거부율이 13%에 이르고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후보에 대한 정몽준 대표의 지지 철회 결정과 예년보다 투표율이 낮았던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오후 6시 20분쯤 이곳 상황실에 들러 당직자들을 격려한 뒤 옥인동 자택으로 떠났습니다. 이 후보는 비교적 차분한 표정이었고 개표 결과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다시 당사에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네, 두 당의 표정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이번엔 민주노동당은 어떤지 한번 연결해서 그것 표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표 기자. 네, 민주노동 당사입니다. 네, 민주노동당 표정 전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개표 방송을 지켜본 민주노동당의 반응은 한마디로 기대에는 좀 못 미치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며 만족한다는 반응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당초 7% 이상의 득표를 목표로 했지만 오늘 투표율이 예상외로 저조하자 투표율 저하가 권영길 후보의 득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오후 6시 MBC 예측 개표 결과 4.1%의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노당 측은 우려했던 대로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아 권영길 후보의 표가 잠식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어젯밤 정몽 공조 파기로 인해 노무현 후보에 대한 표 몰아주기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역시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민노당 측은 그러나 이 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권영길 후보가 100만 표 이상의 득표를 할 경우 충분히 선전한 것이라며 TV 토론을 통해 알려진 민노당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주소지인 경남 창원에서 투표를 마친 권영 그룹은 서울로 이동해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위로한 뒤 오후 6시쯤 당사에 도착해 당직자들과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에서 MBC 뉴스 권순표입니다. 자, 1, 2위 후보의 최저 득표 지역을 시도별로 보시겠습니다. 전국 48.3% 가운데 노무현 후보가 최고 많이 지금 득표를 하고 있는 곳이 광주입니다. 95%를 넘어섰고요. 가장 낮은 득표율을 보이는 곳은 대구입니다. 17.8%를 얻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입니다. 전국적으로 47.2%의 득표를 얻고 있는 가운데 최고 높은 지역은 대구입니다. 78.8%를 얻고 있고요. 가장 낮은 득표율 광주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3.6%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저 득표율 보고 있습니다. 개표 구별로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48.3%를 얻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후보 전남 목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있습니다. 96.2%를 얻고 있고요. 가장 낮은 곳은 대구 중구입니다. 16.3%를 얻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47% 이상 얻고 있는 가운데 최고 득표를 하고 있는 것은 대구 중구입니다. 80.9%. 그리고 가장 낮은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전남 목포입니다. 목포 2.8%를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힘들게 행사한 내 한 표의 결과 지금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지금 어디 나와 있습니까? 네, 31년 만에 양강 구도로 펼쳐지고 있는 이번 대통령 선거. 처음 그 예측 조사 결과 발표하고는 다르게 이회창 후보가 쭉 앞서가다가 중간에 노무현 후보가 이제 1위를 탈환하는데 역전에 성공을 하자 이걸 방황한 분위기가 지금 많이 들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도 이 열기를 느끼실 수 있으시겠지만요. 밤이 되면서 다소 쌀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광화문에 모여 계십니다. 이 열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몇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나타났습니다. 밤 9시를 전후에 노무현 후보가 득표율에서 역전을 한 뒤 지속적인 우위를 보이자 일부 시민들은 벌써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대 대선 때 국민의 정부 탄생의 밑거름이 됐던 지역민들의 표심이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전체 유권자 96만 7천 명 가운데 74만 5천여 명이 투표해 77%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네, 광주 시민들의 반응 저희가 전해드린 사이에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하단에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U자가 저희가 황금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의 제16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네. 당선 유력 노무현 후보가 당선 유력이 떴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이 시각 현재 48.4%를 득표했습니다. 681만 9천여 표를 득표를 했는데 개표 57.6%가 진행이 된 상황에서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MBC 윈윈 시스템이 예측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아파트의 재건축은 20년 이상의 기간 중에서 시도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300가구 또는 3,000평 이상 지역일 때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또 안전진단 때에는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 효과 등 경제성은 배제하고 구조 안전성, 기능성을 주로 따지도록 하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도 구청장이 결정하되 특별시장은 사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논평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화를 구갈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은 북미 합의를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다면서 중유 공급 중단과 경수로 발전소 건설 지연 그리고 핵 선제 공격 선언 등을 거론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 검찰은 오늘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 해병대 소속 브라운 소령을 기소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군 측이 코드니 기지 영내에 머물러 왔던 마이클 소령의 신병을 일본 측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측은 일본과 맺고 있는 주둔군 지휘 협정에서 미군 관계자에 의한 살인 등의 흉악 범죄에 대한 용의자 신병 인도는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신병 인도에 응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충남 연기군 서면 고북저수시에서 연기군 서면 31살 권모 여인과 권 여인의 딸 13살 박모양, 1살 장모군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권 씨가 2년 전 재혼한 남편과 자녀 문제로 다퉜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서 가정 불화 등을 비관해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오늘 부산 모 초등학교 2학년 이모 양을 유괴해서 살해한 혐의로 이 양의 큰아버지 39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국적 상황입니다. 노무현 후보 1위 829만 5,994표입니다. 48.5%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위 이회창 후보입니다. 802만 4,820표입니다. 46.9%의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3위는 권영길 후보입니다. 66만 8,010표, 3.9%의 득표율입니다. 4위 이한동 후보입니다. 5만 2,511표, 0.3%의 득표율입니다. 5위는 김길수 후보입니다. 3만 7,703표, 0.2%의 득표율입니다. 6위는 김영기 후보입니다. 14,560표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0.1%의 득표율입니다.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후보 이 시각 현재 이회창 후보를 28만여 표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8시 40분경에 역전된 것이 이제 28만 표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환호하는 지지자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죠. 네, 노란 풍선을 흔들면서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 민주당사 앞에 풍선입니다. 지금 민주당 당사 밖에는 지금 노무현 후보가 막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사 밖에 많은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모여서 노무현 후보를 환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에서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경호팀을 보내서 노무현 후보의 경호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민주당 당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환호를 보내는 지지자들에게 2번, 기호 2번 표시를 하면서 감례를 보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 옆에는 부인 권양숙 여사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무현 후보가 서서히 당사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잠시 이곳에서 사진 기자들을 위한 포즈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노무현 후보 주변에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워낙 열기가 뜨겁게 환호를 하고 있어서 노무현 후보의 당사 진입이 조금씩 늦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어제 국민통합 21 정몽준 대표와의 공조가 파기된 후 새벽 5시 반에 당사에 나와서 매우 조치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정몽준 대표와의 공조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이런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노무현 후보의 모습은 오늘 새벽 모습과는 180도 달라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노무현 후보와 지금 부인 권양숙 여사가 당사 앞에서 환호하는 지지자와 당원들에게 감례를 보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사모 회원들을 비롯해서 민주당 당원 그리고 일반 주변에 사는 시민들도 함께 나와서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예정을 축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말고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저의 당선을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개혁국민정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노사모 회원 그 밖에 많은 국민 여러분 정말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주지 않으셨지만 또 혹은 이번 선거에서 저를 반대하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지지한 분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저를 반대하신 분까지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으로서 또 심부름꾼으로서 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와 맞서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애석하게 패배하신 우리 이회창 후보님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진보의 기치를 내걸고 열심히 또 뛰신 우리 권영길 후보님 선전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당을 달리하고 또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맞서서 치열하게 싸우신 많은 의원님들 또 정치하시는 분들 앞으로 이제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언제든지 대화를 이렇게 제의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항시 대화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내용과 준비가 갖추어진 회견은 내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무현 후보의 간단한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통해서 도와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진 당원 동지 그리고 개혁 국민정당 여러분 노사모 회원 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노무현 후보가 김용옥 교수 등 지금 이곳 당사에 나온 축하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후보 주변에는 기자들 그리고 당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노무현 후보의 회견 모습을 지켜보면서 박수를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이제 마쳤기 때문에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4층 선거 상황실로 옮겨서 선거 상황실에서 당원들을 격려하는 이런 행사를 갖게 되겠습니다. 지금 노무현 후보가 이곳 기자실에서 지금 당원 그리고 언론인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주민들은 노무현 당선자의 유년 시절 추억담과 지난 3월 고향 마을 인근의 길조로 불리는 흰까치가 출현해 좋은 소식을 예고했었다며 이야기꽃을 곳곳에서 피우고 있습니다. 김해 시민들도 김수로왕 이후 2000년 만에 다시 국가 지도자가 김해에서 났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고향 마을을 다시 찾아오는 날 집에서 키우고 있는 소라도 잡아 대접해 나라를 잘 이끌어주기를 부탁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무현 후보의 고향 김해 봉하마을에서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네, 한나라당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당사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정은청 기자 나오십시오. 네, 한나라당 선거 상황실입니다. 네, 어떻게 그쪽은 정리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회창 후보가 지금 당사에 나와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켜보면서 마음을 졸였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너무 애만 있으셨고 너무나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시 또 저는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최선을 다했고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은 결국 아직 미치지 못했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저를 믿고 저를 사랑하면서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부족하고 제가 못난 탓이다. 다시 한번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와 우리 당을 후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또 다시 고생시켜드릴 생각을 하니까 사실 제 가슴이 찢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동안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이 손잡고 정말 애를 써왔던 여러분들의 일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그 은혜, 사랑 저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당의 앞으로의 이제 방향이나 진로, 그리고 또 제 자신의 앞으로의 문제는 내일쯤 기자회견을 해서 좀 밝혔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제가 미처 다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 말씀드리고, 또 이제 새로 당선이 된 노무현 후보에게도 축하의 말을 보냅니다. 아무쪼록 나라 생각하고 국민 생각하는 좋은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권역별 득표율, 득표수를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입니다. 이 시간 현재 개표율은 86.7%, 노무현 후보 51.5% 득표율, 이회창 후보 44.8%, 권영길 후보 3.3%입니다. 인천 경기 지역입니다. 개표율은 93.4%, 노무현 후보 50.5%의 득표율, 이회창 후보 44.2%, 권영길 후보 4.5%입니다. 강원 지역입니다. 개표율은 99.5%, 이회창 후보가 52.5%의 득표율, 노무현 후보 41.5%, 권영길 후보 5.1%입니다. 충청권입니다. 개표율 99.8%, 노무현 후보 52.4%의 득표율, 이회창 후보 41.4%, 권영길 후보 5.3%의 득표율입니다. 권역별 득표율을 보고 계십니다. 호남권입니다. 개표율은 98.1%, 노무현 후보 93.2%, 이회창 후보 4.9%, 권영길 후보 1.2%의 득표율입니다. 경북권입니다. 개표율을 97.1%, 이회창 후보 75.7%의 득표율, 노무현 후보 20%, 권영길 후보 3.9%입니다. 경남권을 보겠습니다. 개표율은 94.7%, 이회창 후보 65.6%, 노무현 후보 29.2%, 권영길 후보 4.9%의 득표율입니다. 제주입니다. 개표율은 99.2%, 노무현 후보 55.8%, 이회창 후보 40.2%, 권영길 후보 3.3%의 이 시간 현재까지 득표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는 2.5%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타났었는데 거의 비슷한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그만큼 바라는 점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족 문제를 무엇보다도 그 민족적 관점에서 화해와 안정을 통해서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교육 문제를 참된 인간을 기르는, 바른 인간을 기르는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지금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일어나니까 공대 쪽으로 취업이 많이, 연구직 쪽에 정부에서 많은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대학을 들어와서 다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취업 나갈 때 이런 그 서울권에 있는
대학생들이랑 지방권에 있는 대학생들이랑 그 느껴지는 그 어떤 불평등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지방 분권 그리고 중앙 집중 완화의 문제는 새 후보들이 공히 약속한 것인 만큼 당선자와 낙선자들이 협조해서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공약 사항들을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잘 실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사인데 개인적으로 우리 그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그 개선된 그런 교육 정책들을 좀 잘 실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대통령이만큼 지금 뭐 미국 문제하고 북한 문제가 많이 불거져 있는데 앞으로 뭐 패기 있게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복지사거든요. 그래서 복지 예산 쪽에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자기 그 후보 시절에 제시했던 공약을 갖다가 뭐 제대로 실천하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을 이루고 또 정치를 갖다가 낡은 정치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로 확실하게 개혁해가지고 이제 국민이 정말 정치에서 소외되지 않고 국민이 정치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세상을 갖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의 바람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전국 동서를 아무리고 골고루 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시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에게 어떤 소망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한마디가 있으면은 교육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학생들의 이제 고등학생들의 입시 문제. 수능 볼 때 자꾸 제도 바꾸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바꿔서 대학 갈 때 힘들어요. 그래서 교육 문제도 나라에서 어떻게 좀 너무 또 잘 사는 사람은 괜찮은데 못 사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나라에서 좀 뭐 합의도 좀 보도 좀 해주고. 서민들 고충을 좀 알아가지고 이렇게 좀 뭐 집 없는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도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어려운 이런 영세 사업자한테는 그런 좀 대출도 좀 싼 이자로 농어민들에게 주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좀 대출도 싼 이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공급생활자들이 좀 안정적이고 공급만으로도 저희 살 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대통령 어떻게 해줬으면 대통령이 딴 거 없지. 우리나라 편하게 살게 해주고 우리 국민들 서민들 아주 그냥 어려운 분들 다 잘 살게 해주면 최고지. 그냥 정직하게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서민들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정책해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 저희가 월드컵 때처럼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죠. 저희 새 대통령은요, 자기가 원래 공약한 대로 약속 잘 지켜서 다음부터는 지역 감정 같은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사람들 사는 거 더 잘 살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똑똑한 사람은 쓰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가격이 안정돼갖고 서민들이 다 자기 집 하나하나 다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욕심 내는 것도 아니고 난 전세만 얻으시면 제일 좋겠어. 자식들하고 좀 살아갈 수 있는 전세만. 여성 인력을 많이 확충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자가 결혼을 하거나 아기를 낳게 되면 무조건 관둬야 된다 이런 게 뿌리 박혀 있거든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우선 어려운 사람들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 시설물 농구대가 부러져 있거나 운동 시설이 녹슬어 있거나 책상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잘 되고 좋으면 제일 좋겠어요. 행복한 나라. 이 아이 같이. 이게 세 번째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라도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한테 한마디 한다면? 대통령 할아버지 학원 많이 다니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행복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더 이상 한은 없습니다. 원은 없어요. 대통령 화이팅이다! 네,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새로운 대통령에게 어떤 바람들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뉴욕의 배종호 특파원, 도쿄의 신춘범 특파원, 베이징의 김기춘 특파원이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재미 동포들이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내년 말 효력이 끝나는 재외동포 특례법을 더욱 발전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중국적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세계화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해외 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중국적이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미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새로운 한미 관계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주권 국가 대 주권 국가로서 보다 대등한 관계, 수평한 관계, 그럼을 통해서 진정한 우방 또 혈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기대했습니다. 동포 기업인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시장을 겨냥한 한 발 앞서는 수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남미 중심의 중저가 수출 전략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공략해야 합니다. 재미 동포들은 이민 100주년이 되는 내년을 계기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가 미국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끌려왔다 50년이 넘게 일본에 귀화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살아온 70만 제일동포들. 일본에서 온갖 차별을 받으며 외국인으로 살아온 만큼 조국인 한국에서 참정권을 인정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해외에 있으면서도 국민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정 참정권에 투표 행사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 잔치가 또 새로운 대통령은 제일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민족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2세, 3세들도 내 조국의 글과 말과 역사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2세, 3세들도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발휘되지 않을까. 10,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장기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체류 자격 인정 문제도 새 대통령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제를 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체류 자격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일본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밖에 한일 간에 서로 호혜적으로 돼 있지 않은 비자 문제와 운전면허 문제에 대한 개선 요망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우리 동포들은 새 대통령에게 한국을 잘 사는 나라, 특히 교민들의 자랑스러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IMF 때 중국 교민들이 무척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생활을 접고 되돌아갔습니다. 새 대통령은 잘 사는 나라, 강한 한국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중 기업인들은 한국 경제가 잘 돼야 대중국 무역과 투자도 성공할 수 있다며 경제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튼튼해야 중국에 나와 있는 우리 기업도 잘 되겠죠. 경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새 대통령이 한반도 안정과 통일에 기여하고 중국을 배회하는 수많은 탈북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에는 현재 수많은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 동포입니다. 그분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합니다. 조선족들의 한국 취업 문화를 넓히는 등 해외 동포가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동포들도 많았습니다. 이 밖에 재외 국민도 부재자 투표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 대통령이 노력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